안녕하세요. 리눅스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리눅스 배우면 서버 엔지니어가 가능한지, 예, 전망이나 또 연봉, 그리고 또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또 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서버는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웹이라든지 웹 서비스,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또 뭐 다음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웹 서비스고요. 그럼 웹 서비스가 전부 다 리눅스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뭐 인공지능, 그리고 뭐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뭐 IoT,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서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서버를 어떤 서버를 쓰는지를 보게 되면은 뭐 윈도우나 맥OS, 유닉스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리눅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리눅스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슈퍼컴퓨터들을 봤을 때 거의 100%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유닉스라든지 윈도우 이런 것들도 존재는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아주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리눅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우리가 맥OS나 윈도우 같은 것들은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한 운영 체제이지만요. 이런 데스크탑 말고 각종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슈퍼컴퓨터나 서버 같은 것들에서 쓰이는 것들은 리눅스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를 생각할 때는 윈도우나 맥과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속속들이 들어있는 산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차량 쪽이나 TV, 뭐 세탁기, 뭐 게임 쪽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구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 모바일로 보게 되는 프론트엔드 쪽 작업들도 존재를 하지만 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뒤에 이런 서버들이 받쳐주고 있어야지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everything run on Linux라는 표현도 적었는데요. 대부분의 IT 기술들은 리눅스를 기반해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 리눅스를 다루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요. 네, 그리고 그게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클라우드니 요즘에 뭐 데브옵스, 뭐 SRE 다양한 그 언급들을 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리눅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결국에 그런 엔지니어 분들이 있어줘야지 또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엔지니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그리고 또 기업이 채용을 하거나 이런 추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서버 엔지니어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리눅스 서버하고 서버를 결국에 운영 관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네트워크나 인프라 엔지니어는 약간 하드웨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위치, 그리고 뭐 랜선 장비, 뭐 이런 것들, 또 인프라 엔지니어 같은 경우 물리적으로 이런 서버 렉을 설치하거나 세팅하거나 거기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어, 실제 채용 공고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하드웨어 기반으로 운영을 해서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들도 있겠지만 말만 네트워크 엔지니어, 인프라 엔지니어지 실제로 클라우드나 그 위에 상위 기술까지도 같이 쓰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채용 공고를 봐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인프라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서버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그 리눅스를 다루는 영역까지도 함께 포괄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보시는 게 맞고,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 두 파트가 조금 하드웨어 세팅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SR이나 DevOps, 시스템 엔지니어, 서버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은 조금 더 상위 개념, 그러니까 운영체제, 리눅스를 다루거나 또 리눅스에서 다양한 서버 프로그램을 다루는 레벨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AWS, 뭐, 그리고 뭐 가상화 기술, 뭐, 쿠버네티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특히나 SRE, DevOps는 이제 개발팀하고의 어떤 융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도가 좀 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결국에 이제 리눅스 기본기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데브옵스나 클라우드 시대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기반에서 올라온 거고 리눅스를 활용하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기술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그 리눅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리눅스의 그런 명령어들도 있지만 리눅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하드웨어 자원들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이런 것들이 더 그래 녹여져 있는 건데 특히나 네트워크, 리눅스에서도 네트워크 그런 기본기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런 클라우드 기술, 뭐 데브옵스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거기서 또 무너집니다. 왜냐? 쿠버네티스나 도커, 뭐 AWS를 할 때도 이 내부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뭐 나트라든지 뭐 그 라우팅이라든지 그 안에서도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뭐 포워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클라우드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기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원래 있는 네트워크 기본, 원래 있는 리눅스의 네트워크 안에서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쌓아봤자 이 탑이 제대로 쌓여지지가 않고 무너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배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런 기본기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서버를 다룰 때, 그리고 또 그 자동화된 부분들보다도 직접 트러블 슈팅하거나 손이 가는 영역에 더 엔지니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그런 디테일한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리눅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그 서버 엔지니어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서버 엔지니어가 된다면 또 이제 되려면 그꼭 전공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취업을 했을 때 그 연봉 같은 것들도 좀 차근차근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서버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꼭 전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전공이 아닌데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IT 중에서도 다른 직종에 있다가 서버 엔지니어로 충분히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필요한 소양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느냐인 건데, 여기서 이것들이 전부 다 완벽해야지 서버 엔지니어가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명령어 부분하고 시스템 부분들에 대한 기본기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면접을 보거나 할 때도 리눅스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 면접에서 많이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게 쌓여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기가 제대로 되신 분들은 이 뒤에가 금방 올라와요. 예,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기본기가 결국에 무너져서 정상적으로 이 실력이 상향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 명령어하고 시스템들을 이해할 때 뭐 이론적인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경험적인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코드를 쭉 짜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코드 짠 거는 1에서 100까지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설정도 많고 버전도 많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경우의 수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결국에는 부딪혀 가면서 다양한 대안도 찾고 세팅을 하고 이렇게 응용해 가고 또 익숙해져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향적으로 봤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쭉 풀어나가는 게 좀 더 맞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바라든지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그런 코딩을 하는 쪽이 조금 더 맞고요. 조금 더 미시적인 거죠. 근데 이제 서버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결제 기능, 뭐 로그인 기능 이런 걸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미시적인 레벨보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이죠. 다양한 서버 프로그램들을 세팅하고 구축하고 설정하고 구동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대규모로 구축을 해서 대규모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가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실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내가 몸으로 부딪히고 문제도 해결해보고 세팅도 해보고 약간 이제 경험적인 실력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굳이 따지자면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하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약간 성향이 다르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좀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좀 풀어가는 이제 재능이 좀 더 좋으신 분들이고 또 영어도 물론 문법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문법만 공부하면 그냥 콩글리시가 돼버리잖아요. 실제 외국인들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외국인들이 말하는 거 배우고 따라하고 따라 말해보고 짧은 문장이어도 계속 연습해보고 약간 이런 분들이 좀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경험적이고 좀 더 기납적이고 약간 요런 능력치가 좋으신 분들이 이제 영어를 좀 더 잘하시죠.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해요. 리눅스도 그런 쪽 성향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 성향이라면 굳이 코딩을 꼭 코딩 중심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IT 쪽의 서버 엔지니어 역할로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다양한 서버 기술들도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기술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뭐 도커,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이거 결국에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인프라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있고 네트워크 개념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그냥 가상화됐을 뿐인 거고요. 도커나 쿠버네티스도 기존에 원래 리눅스에 있는 프로세스를 다루는 기술이 조금 더 레벨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서 독립화시켜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들이 모든 자원들을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간 컨테이너 기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기술도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 리눅스에서 프로세스를 다루는 그 기술이 발전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리눅스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원래 리눅스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모르신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응용 능력을 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쌓기는 힘들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노란색과 초록색 부분은 차근차근히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은 전반적으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사건을 수사한다라고 봤을 때도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 사건이 벌어진 후, 그리고 사건의 그런 과정들을 시간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누잖아요. 몇 시, 몇 분, 몇 초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네트워크 이슈가 생겼어. 그럼 네트워크를 펼쳐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보고 성능 이슈가 됐든 오류 문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한 문제야 금방 해결하겠지만 현업에 가면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쌓여져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서버 엔지니어를 채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전망도 산업이 굉장히 많이 리눅스 서버를 많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채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든지 그런 직종으로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스카우트 제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간간히 메일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서버 엔지니어를 많이 뽑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준비를 잘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국내에서는 한 3천에서 5천 선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고연봉을 바로 취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클라우드, 뭐 네이버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고, 갑자기 뭐 카카오톡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한 연봉 3천 전후 정도로 시작하면 조금 더 나이스한 시작이라고 보고요. 거기서 내가 레벨업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응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배양이 되면 될수록 고연봉 개발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훨씬 더 올라가기가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술 면접을 볼 때도 이런 응용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면서 경력직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쪽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하게 돼요. 어떤 문제 상황들을 마주해 봤고 어떤 트러블 슈팅을 어떤 식으로 해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해봤는지에 대한 응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에 판단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스텝으로 넘어간다면 충분히 연봉 1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물론 좀 기간을 봐야죠. 예, 조금 더 길게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그 정도를 현실적으로 보려면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될 수 있고, 실제로 저도 주변에 10년 차, 15년 차, 이런 연차이신 분들이 많고, 저도 현업에서 거의 10년 정도 개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정도 레벨이 정상적으로 실력을 쌓아 올리면 진짜로 연봉 1억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로드맵을 밟아야 될지도 말씀을 드려보고 마지막으로 또 리얼리눅스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죠. 서버 엔지니어 로드맵을 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꼭 이의 로드맵을 배워야지만 서버 엔지니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적으로 절약을 시키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스텝을 밟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조금 제가 구성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리눅스 기초 명령어들이 많이 필요하고 쉘 스크립팅을 하는 게 필요해요. 쉘 스크립팅 하면 자동화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핵심 정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초 실력이나 쉘 스크립트 실력이 좀 기초 레벨로 명령어를 다루는 게 크게 문제 없다면 시스템 핵심 정리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시스템 핵심 정리는 메모리, 프로세스, 네트워크, 디스크. 그래서 특히나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기본기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데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하지 않고요. 내가 그냥 깜장색 터미널에서 명령어로
분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같이 기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네트워크가 이래 이런 식으로 그냥 종이에다가 정리하거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로 바로 증명해 보이고 명령어로 추적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실천적인 능력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쿠버네티스 그리고 또 이제 네트워크 관련돼서 조금 더 집중화해서 공부를 하는 스텝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도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개념들을 좀 잘 쌓아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으로 서버 자원들을 전부 다 공유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좀 특수한 프로세스인 거죠. 컨테이너는. 이런 시스템 자원들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 독립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구동시킬 수 있는 컨테이너 기술들도 요즘에는 배포하고 또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 개념과 이런 도커 쿠버네티스를 잘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스텝을 밟고 마지막에는 트러블슈팅까지. 그래서 각각의 강의들은 이런 식으로 한 4개 정도로, 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를 무조건 이제 다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스텝을 밟을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적인 레벨이 좀 되신 분들은 1번은 스킵하고 2번부터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쿠버네티스 어느 정도 사용법을 알고 계신다면 또 2번하고 4번 위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예. 근데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수강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좀 원하시면은 또 리얼리눅스 카카오톡 채널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눅스 기초나 쉘 스크립트는 많은 이제 현직자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명령어들 위주로 해서 쉘 스크립트 공부라든지 기초 명령어들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시스템 핵심 정리는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I/O 또 네트워크 I/O 관련돼서 바라보는데 핵심적인 거는 보통 이런 교육들은 요 교육, 그러니까 시스템 관련된 교육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무조건 명령어로 증명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에 직결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커나 쿠버네티스도 이제 다양하게 응용하는 기술들을 배우는데 특히나 컨테이너 개념을 아주 뼛속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메리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다루는 것들이 함께 응용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커를 다루든 클라우드를 다루든 또 AWS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뭐 VPC, 뭐 나트 게이트, 뭐 서브넷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네트워크 기본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나 그리고 또 도커도 또 내부적으로 쿠버네티스도 내부적으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본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정복하는 이제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집중화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버 엔지니어 트러블슈팅 요거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문제 해결적으로 좋을까? 그래서 약간은 생각하는 사고 방법, 접근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갑니다. 네. 내가 문제라는 게 무엇이고, 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지 좀 더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발상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여기에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당연히 실전 문제 사례들을 재현해보고 해결하는 것들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서버 엔지니어 로드맵까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독학으로도 이런 스텝을 밟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구체적인 상담은 또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리눅스를 배우면 서버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지, 자,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게 또 필요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댓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세미나에서 다양한 질문도 주셨는데 그런 영상들 도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